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사흘 전 공지되었던 파이코어 팀의 AMA 관련하여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비난과 실망스러운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파이오니어들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 파이오니어들 역시 같은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KYC를 기다리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급한 마음에 구체적인 스케줄을 원하고 있지만 코어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일정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모두 지향하는 목적지는 같지만 현재 각자가 원하는 바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파이 네트워크가 진행해온 지난 3년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파이코어 팀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현재에 이른 데는 그만큼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집단 지성의 힘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의 앞에 놓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파이오니어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의 확장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새로운 직관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는 다시 나의 채굴팀에 큰 영향을 주고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성장과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나 자신 한 사람이 없어도 미래의 확장성을 믿는 누군가는 다시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성장하고 더 단단한 부트스트랩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각자 개인들의 조바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개념 정립을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저의 컨텐츠는 늘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그 부트스트랩의 자원이 되는데 기여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두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KYC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어렵게 자체 개발 KYC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비난을 헤쳐가면서 코어팀이 이토록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다시 한번 확장이 되고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성장과 규제의 기본안을 제공한 미국의 KYC 진행의 역사와 그 진행 배경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KYC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반, 이른바 핀센이라는 단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비트코인의 태동과 함께 시장이 크게 성숙되기도 전에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 등의 대형 사건이 발생이 된 후에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반 핀센은 디지털 화폐 규제를 위한 핀센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13년 3월 18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30일 디지털 화폐 채굴 절차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 화폐 소프트웨어의 개발, 특정 투자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해당 법령을 기초로 하여서 미국의 핀센은 KYC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에게 의무화하였으며 이들의 기초 발표 이후에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 이를 기초로 하여서 각국의 KYC와 AML 규정 발표로 오늘날 현재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발표되었던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용자 및 관리자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리자가 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핀센에 자금 서비스업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고객 확인 의무, 즉 KYC 준수 가이드를 통해서 매우 엄격한 반자금 세탁 프로그램인 AML을 설치하고 SAR이라고 하는 의심 거래 행위는 자율 보고 형태로 하여서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서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핀센은 형사적 처벌권과 체포권도 동시에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모든 거래소나 개발사들이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질적인 의무조항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NYDFS는 2015년 6월에 디지털 거래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른바 건전성 감독 규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통용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 비트 라이선스를 도입해서 비트코인 규제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되고 난 후에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디지털 화폐 거래소와
교환소, 그리고 발행업체와 구매 및 판매 대행, 그리고 보관, 관리 업체 등의 디지털 통화 사업자 등은 해당 감독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실제 뉴멕시코주 등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이 해당 법을 따라서 각 주법들도 모두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비트 라이선스 허가를 위해서는 고객 자산 보호, 디지털 화폐 거래 영수증 발급, 그리고 디지털 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그리고 해당 업무를 관장할 담당관인 CISO를 지정하는 등의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실제 비트 라이선스를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은 5,000불 정도의 작은 금액이지만 후속 업무 진행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서 결국 일종의 진입장벽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비트 라이선스를 가장 먼저 받은 사업자는 현재 USDC를 운영하고 있는 보스턴의 서클과 리플이며, 최초의 합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2015년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거래소 영업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파이 네트워크의 KYC가 궁극적으로 갖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환기를 위해서 오늘 발표된 파이코어 팀의 KYC 관련 공지사항을 먼저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두 번째 한국계 직원이라고 판단이 되는 컨텐츠 마케팅팀의 에드워드 강은 오늘 KYC 진행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공지를 하였습니다. 우선 코어 팀의 최고 우선순위는 KYC 진행이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KYC 시스템은 처음부터 코어팀이 새롭게 개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잘 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서둘러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번 판 박사의 공지대로 코어팀의 AI 학습 능력의 속도가 높아지면 현재의 병목 현상들이 빨리 제거가 되고, 남은 검토 중인 건과 동시에 아직 오픈되고 있지 않은 많은 KYC 건들이 동시에 그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어팀은 KYC 관련 모든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당장 답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고, 연말까지 그 타임라인을 가능한 빨리 공지하려고 노력 중이며,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내에 홈스크린 발표를 통해서 연말까지의 타임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어팀의 앱 개발도 진행 중임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어팀의 공지사항 안에 사실 오늘의 주제인 파이 코어팀의 KYC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답안들이 모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파이 투데이 때 니콜라스 박사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파이의 KYC 업데이트는 결국 향후 웹 3.0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의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웹 3.0은 대기업에서 개인 사용자로 그 권력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파이 플랫폼의 서비스는 바로 파이 브라우저라는 웹3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 3.0은 분산화, 그리고 투명성 및 보안에 중점을 두는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웹 3.0은 분산형 플랫폼에서 작동하게 되고 사람처럼 매우 똑똑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웹 3.0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시멘틱 웹,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 의존하여서 더 큰 투명성과 더 빠르고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KYC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3.0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을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용자는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신 이러한 플랫폼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웹에서 광고주에게 자신의 데이터까지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번 AMA와 오늘 파이코어 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파이코어 팀의 최우선 순위는 KYC이고, 또한 KYC의 속도와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인적 검증이 아니라 파이코어 팀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A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의 KYC 자체 개발 솔루션은 결국 그들의 AI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되고, 이를 통해서 웹 3.0 플랫폼을 이끌어 나갈 주도적인 탈중앙화 앱 개발에 집중하고자 하는 퍼즐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코어팀의 공지에도 그들이 탈중앙화 앱을 개발 중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현재 파이코어 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파이코어 팀이 말하는 AI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웹 3.0 환경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의 시리를 통한 웹 3.0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애플의 시리는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개인화된 명령을 수행하고 실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는 웹 3.0 핵심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리는 아이폰에서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알고리즘 덕분에 미리 알림이나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으로 가는 길 찾기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명령으로만 사용자를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 기능은 식료품점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오류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쉬리는 약속을 예약하거나 심지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 추천과 같은 훨씬 더 복잡한 명령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체적인 웹 3.0 환경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웹 3.0 환경은 웹페이지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관련성을 AI가 연결시키고 그 웹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통합하는 시멘틱 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파이의 KYC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코어팀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웹 3.0 플랫폼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미약하나마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 코어팀 자체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현재 축적되고 있는 KYC 서버는 제3자가 취득할 수 없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파이의 KYC 시스템은 탈중앙화 ID 혹은 분산 ID를 추가하게 되고 이 역시 웹 3.0 핵심 기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웹 3.0은 웹 사용자가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아이디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서 현재의 중앙집중식 아이디 관리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기본으로 합니다. 웹 3.0은 누구나 자신을 나타내는 고유한 NFT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모든 NFT에는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식별자가 포함되어서 이를 통해서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더 안전한 상호작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체 주권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생체 인식과 같은 실제 검증 데이터에 연결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사용자가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아이디를 자체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 기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이 KYC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웹 3.0의 플랫폼의 실현이며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AI 기술을 통해서 향후 파이 플랫폼에서 실현되는 분산 아이디 기능 구현이 최종 목적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YC 관련한 여러분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안목과 파이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